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마무리 시간입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생명기술 대단원 마무리 풀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직접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풀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정지시키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후에 다시 선생님 동영상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부터 지금부터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문제 다 푸셨나요? 그럼 화면을 시작해서 다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총 8개 중에 여러분들 찾아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마무리 학습 내용 정리하기.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낱말 상자에서 골라 채워보자. 1번 생명기술과 시스템. 좀 나오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기술의 개념. 여기는 지금 생명기술의 개념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뭐뭐 기술, 생명체를 새로운 형태로 변환시키거나 생명체를 이용하여 유용한 생산물을 만드는 기술. 여기서 중요한 게 첫 번째 뭐겠죠? 생명체를 이용한다, 형태를 변형시킨다, 생명체를 이용해서 유용한 뭔가를 만드는 기술이다. 정답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생명기술, 생명기술. 그럼 보죠. 생명기술의 특징은 여러 가지인 첫 번째,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과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다.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다양한 학문, 기술 분야 융합한다. 그래서 제조, 건설, 소송 여러 가지와 통합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가가치가 높다. 보통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면은 부가가치가 낮다고 생각하지만 농업 말고도 우리가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또는 요즘에 제약, 바이오 산업은 결국은 신약 개발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복제, 아니면 유전자 제조업 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부가치 없습니다. 네 번째, 실용화하기 쉽고 친환경적이다. 친환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기술 시스템, 생명기술 시스템 1번 투입, 과정, 산출. 그래서 생명기술 시스템 크게 첫 번째 투입 과정, 두 번째 과정이고 세 번째 산출에서 투입, 과정, 산출. 투입 과정 산출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투입 단계에서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요소를 투입하게 되는데요. 뭘 투입할까요? 사람은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를 투입하게 되고 재료, 생물체, 세포, 조직, 효소 등을 투입하게 돼요. 정보, 그 다음에 도구 및 기계, 연구장비, 컴퓨터, 특수기계 등을 투입하게 됩니다. 투입해가 되면 이걸 가지고 뭔가 우리가 만들겠죠. 이걸 투입된 재료의 생물학적 처리하는 것을 과정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조합, 조직 배양, 세포 융합, 핵치환, 발효 등이 있다.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유전자 제조, 유전자. 유전자 제조합이 있습니다. 산출. 생물학적 처리가 이루어지는 결과물. 뭐가 나올까요? 의약품이 나오고, 발효 식품, 성질 변환 작물, 그 다음에 복제 동물 등 다양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생명기술의 발달과 이용입니다. 생명기술의 발달과 이용. 어떻게 발달도 어떻게 이용하는지 두 개를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생명기술의 발달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생명기술. 보통 초기라 하면은 우리가 나누는 기준이 있죠. 뭘
기존이겠죠. 네. 초기에는 육종과 발효기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발효는 우리가 전에 또 얘기했지만 김치나 치즈 같은 발효식물 얘기하고요. 육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 돼지 같이 계속 교배해서 또는 우리가 먹는 콩 같은 거를 계속 교배해서 우리가 원하는 종을 얻는 거를 육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의 발명으로 세포와 미생물을 발견했다. 우리가 뭘 발견했죠? 그렇죠.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여기에 현미경이 들어있죠. 발명으로 세포와 미생물을 발견됩니다. 그리고 유전물질과 유전자 구조를 발견되고요. 현대의 생명기술과 미래 전망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 재조합. 생물의 DNA 일부를 다른 DNA에 결합한다. 이거는 아주 불편하다고 하겠습니다. 총 몇 개 있죠? 유전자 재조합, 동물 복제, 그다음 뭐가 있고요? 뭐가 있죠? 유전자 재조합. 생물의 DNA 일부를 다른 DNA에 결합한다. 유전자 재조합. 두 번째, 동물 복제. 무슨 기술을 이용하여 체세포 복제의 양을 탄생한다. 무슨 기술을 할까? 그렇죠. 여기에 핵치환 기술을 이용한다. 또는 핵 이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섯 번째, 뭐뭐 프로젝트. 인간의 DNA 염기서열 중에서 DNA 염기서열을 분석한다. 뭘까요? 좀 말이 긴데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 유전자 검사,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치료 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넘어가세요. 생명기술과 사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의 활용, 농축산 분야, 유전자 제조업 등을 이용한 품종 개량, 그 다음에 에너지 및 환경 분야, 무슨 에너지와 생물 정화를 이용하는데요. 무슨 에너지일까요? 우리가 에너지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책에 보면 바이오 에너지가 총 2개나 나오는데 선생님 하나 플러스 더 시켰죠? 뭐가 첫 번째? 바이오 에탄올이 있었고요. 바이오 디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 메탄에서 총 몇 개? 3개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의료 분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분야. 의약품 개발과 생산. 바이오 장기 하면 전에 미니돼지. 줄기세포 연구. 줄기세포는 총 몇 개 있다고 그랬죠? 3가지 있다고 그랬죠? 3개.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난자에서 얻을 수 있는 배아줄기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체줄기세포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역분화 줄기세포의 총 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줄기세포에는요. 그 다음에 생명기술의 융합, 바이오닉스는 뭘까요? 바이오닉스는 뭘까요? 생명기술 플러스 메카트로닉스는 뭐라고 했죠? 예, 전기전자 기계를 합친 걸 메카트로닉스라 해서 생명기술 합친 걸 바이오닉스라 합니다. 생체인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원격 진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인식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생체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홍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도 있겠고, 그 다음에 목소리,
목소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생명기술의 발달을 보시면 생명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복제도 가능하고 유전자 재도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경시 현상이 생기고요. 생명경시의 비느낀 부익분 현상 뭘까요? 돈 있는 사람은 DNA를 많이 고쳐서 병도 예방을 오래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윤리의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내려와세요. 세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정기술과 지속가능 발전인데요. 중요한 게 단어. 적정기술이라는 단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적정기술. 뭐는 사회 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이다.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할 수 있다. 위에 나와있지 뭘까 이거를. 그렇죠.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7번은 그래서 적정 기술입니다. 내려와서요. 적정 기술의 활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기술의 수준과 적은 비용, 적정한 기술 수준, 적정한 기술 수준과 적은 비용, 그 다음에 현지인들의 사용에 편리한 방법으로 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활용하게 되고요. 적정 기술의 조건은 아주 중요하겠죠. 첫 번째, 적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현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와 간단한 사용 방법이 있어야 되고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생 가능 에너지와 자원 사용해야 되고 현지 기술과 노동력으로 만들 수 있는 제작 용이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지속 가능한 발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 필요를 충족시키며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전의 방향을 세우는 것. 그렇죠.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8번은 여기 되겠죠.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을 어떻게 한다? 적게 소비한다. 그 다음에 오염물질 발생을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폐기물 재생 및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폐기물 재생,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네 번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설 기술, 그 다음에 적정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장 문제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안 푼 학생 있으시면은 여기 1번부터 혹시나 문제풀이 안 푼 학생 있으면은 잠시 동영상을 정지시키고 문제를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 다 푸셨나요? 그러면은 문제 풀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1번 생명기술이란 무엇을 새로운 형태로 변형시키거나 무엇을 이용하여 유용한 생산물을 만드는 기술이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습니다. 생명체가 되죠. 생명체. 1번의 정답 생명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부분 친환경적이다. 맞죠? 친환경적이다. 2번 대상과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 일단 우리가 제주, 건설, 수송, 통신 모든 게 다 같이 합쳐지게 됩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당연히 생명기술은 살아있는 생명체 대상하겠죠. 네 번째, 다양한 학문, 기술 영역과 융합된다, 합쳐진다 그런 얘기죠. 다섯 번째, 부가가치가 낮은 표현을 실현하기 쉽다. 부가가치가
낮은 게 아니라 높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옳지 않은 것이니까 5번이 됩니다. 3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기술 시스템에서 과정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은 생명기술 시스템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투입, 과정, 산출인데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뭐죠? 그렇죠. 과정 요소지, 과정 요소. 이 과정 중간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 2번은 효소, 3번은 연구 장비, 4번은 생물학자, 5번째 형질 전환 작물. 보도록 하죠. 과정이니까 어떠한 과정에 따라서 뭔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과정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발효가 되겠죠, 발효. 또는 뭐도 될까요? 우리가 하는 이 육종. 또는 뭐가 될까요? 교잡도 되겠죠. 등등이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효소, 그다음에 연구 장비, 그다음에 생물학자. 여기는 뭐 어디에 될까요? 이거는 그렇죠. 얘는 세 개는 투입에 해당이 되고요. 형질 전환 작물은 뭐가 될지 결과물이죠. 뭐가 될 그래서 이거는 결과물, 결국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클렉은 X선을 이용하여 유전 정보를 포함하는 뭐뭐뭐의 이중 나선 구조, 이게 이중 나선 구조의 선이 꼬이는 게 나선이고 선이 두 개가 꼬였다. 뭐였죠? 이중 나선 구조라겠죠. 뭐를 알게 됐을까요? 그렇죠.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내게 됩니다. 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생명기술은 무엇인가? 첫 번째, 생물의 DNA에서 필요한 작용을 하는 부분을 잘라내어 다른 DNA 분자에 결합하는 기술이다. 두 번째, 특정 성질을 개량한 농축산물을 만들고 인슐린과 같은 단백질 의약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 이용된다. 첫 번째 보죠. 생물의 DNA에 필요한 작용하는 부분을 자른다. 그 다음에 다른 DNA 분자를 결합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인슐린 등등이 뭐가 될까요? 정답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생물의 DNA에 필요한 작용하는 부분을 자른다. 자르는 거는 보통 가위로 했죠. 가위인데 이런 자른 거를 뭐라 할까요? 네. 제한 효소라고 다른 말로 크리스퍼 가위라고도 합니다. 붙인다. 붙이는 거는 보통 풀을 내겠죠. 풀력하는 거는 뭘까요? 그렇죠. 리가전 내리게 하죠. 그 다음에 자르는 거는 제한 요소 크리스퍼 가위, 붙이는 거는 풀 리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위쪽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땡땡땡땡 기술은 생분해 능력을 높인 식물이나 미생물로 오염 물질을 제거, 분해, 농축시켜 환경을 저거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뭘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생물 정화입니다. 생물 정화.
생물 정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총 3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기는 자연정화법 등등이 있죠. 꼭 찾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생명기술의 활용과 영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바이오 장기는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손상된 장기를 대체할 수 있다. 두 번째, 줄기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로 분화하여 자랄 수 있는 만능세포다. 세 번째,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생산과 이용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네 번째, 인류는 20세기 후반에 세포융합 기술을 개발하면서 농축산업 분야에서 생명기술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스마트 헬스케어는 센서를 이용하여 수집한 건강 정보를 분석하여 건강관리에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죠. 바이오 장기는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손상된 장기를 대체한다. 바이오 장기가 보통 뭐라고 했죠, 우리가? 미니돼지를 이용한 바이오 장기라고 했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기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로 분할하여 자랄 수 있는 만능 줄기세포이다. 맞고요. 줄기세포는 몇 가지로 했죠? 3가지 있다고 그랬죠? 다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며 생산과 이용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특히 유전자 변형 생물체 중에 우리가 먹고 있는 보통 GMO 작물을 보통 얘기하죠. 이것도 우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네 번째, 인류는 20세기 후반에 세포 융합 기술을 개발하면서 농축산업 분야에서 생명기술 이용을 시작했다. 이건 문제가 좀 넘겨보고요. 네 번째, 스마트 헬스케어는 센서를 이용하여 수집한 건강 정보를 분석하여 건강관리에 필요한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 있는 센서라는 건 우리가 뭐죠? 우리가 신체 온도, 그 다음에 심박수, 그 다음에 혈당, 기타 등등 있겠죠. 이걸 센서를 이용해서 수집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스마트 케어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 맞는데 4번은 약간 애매모호하죠. 선생님 보기에는 여기서 좀 틀린 내용이 이거 같아요. 세포 융합 기술이 아니라 뭐다? 그렇죠. 유전자 제조합이다. 그래서 문제는 좋지 않지만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게 해당이 됩니다. 아마 문제 내신 분이 유전자 제조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세포 융합을 쓴 것 같은데 문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8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기술의 조건으로 옳은 것은 크기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 크기는 무조건 작으면 좋겠지만 너무 작으면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X 표시하고요. 두 번째, 사용하는데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전문 지식이 필요 없어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문 지식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선진국의 기술과 노동력만으로 또 만자가 들어가면은 문제가 많이 들죠. 선진국의 기술과 노동력 없어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네 번째, 기부금으로 제작함으로 비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도 옳지 않겠죠. 기부금만 정하면 비용은 좀 저렴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가능하면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한다. 예, 맞습니다.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수입하지 않고 어디 가져오지 않고 현지에서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서술형 문제는 없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죠. 환경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도 생각하고 등등. 그 다음에 플러스
더 포함되면 사회적 정의, 다른 말로 뭐 합의 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환경도 생각하고 경제도 생각하면서 사회적 합의,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거를 합의가 돼야 당연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일으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2개 풀었는데요. 단원의 마무리 지금 250페이지, 251페이지 풀어봤는데요. 내용 잘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은 앞에 가서 교과서 내용 다시 보시면서 내용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